야, 미쳤어? 너 지금 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가만히 쳐 죽을까? 젠장, 너 하나 살리는 것도 힘든데 네가 싸워서 뭐라도 바뀔 것 같아? 적어도 넌 가만히 서서 뒤지진 않잖아. 너 진짜 답 없는 년이다.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왜 하겠다는 건데? 그럼 너만 살면 다 괜찮은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칼 한 자루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도 넌 손 놓고 도망치진 않겠지. 아, 진짜 돌았네. 좋아, 같이 미쳐보자. 근데 죽으면 내 원망하지 마라. 나는 연하야. 낮에는 생선을 팔고 밤에는 검을 휘둘러. 아무도 모르는 나의 비밀. 하지만 그날 밤 나를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어. 내가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선택.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연하야. 경기도 서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생선을 팔면서 살고 있어. 사람들은 나를 평범한 생선가게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난 매일 밤검을 휘둘러.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지. 우리 마을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항구 마을이야. 낮에는 어선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시장에 몰려들어 신선한 해산물을 사가. 여기 사람들은 모두 바다와 함께 살아가. 조개를 캐는 안악들, 새벽부터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 그리고 나처럼 생선을 파는 사람들. 우리 가게는 연안의 생선 가게. 가게라고 해도 작은 나무집 한 칸일 뿐이야. 아버지가 남긴 이곳에서 나는 매일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생선을 손질하고 팔아. 손님 중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많아. 김 할아버지. 내가 어릴 때부터 검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떠돌다 이곳에 정착했대. 조용한 성격이고 평소에는 물고기 뼈를 고르는 일이나 하시지만 사실 엄청난 실력을 가진 무사였어. 어릴 때 나는 몰랐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지. 수진 언니. 나보다 몇 살 많은 언니인데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면서 살아. 말투는 거칠지만 속정이 깊어. 가끔 가게에 와서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 이렇게 별일 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곳이야. 나는 왜 밤마다 검을 휘두르는 걸까? 어릴 때부터 약해지는 게 싫었어. 이 마을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 혼자 살아남아야 했고, 그러려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필요했어. 그래서 김 할아버지께 검술을 배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신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나.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검을 휘두르는 건 곧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나는 매일 저녁 해가 지고 나면 조용히 숲으로 가.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검을 휘둘러. 검을 쥘 때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온몸의 감각이 날카로워지는 기분이 들어.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 그날도 평소처럼 검을 휘두르고 있었어. 바람이 적당히 불었고 달빛이 부드럽게 나를 감싸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등 뒤가 서늘해졌어. 누군가가 날 보고 있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 나는 조용히 검을 거두고 뒤를 돌아봤어. 그리고 거기 한 남자가 서 있었어.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살짝 헝클어져 있었어.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지. 그는 나를 보며 느긋한 미소를 지었어. 생선 파는 아가씨가 검을 이렇게 다룰 줄은 몰랐네. 나는 순간적으로 검 손잡이를 꽉 쥐었어. 이 남자, 뭐지? 넌 누구야? 그리고 뭘 본 거지?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면서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 흥미로운 비밀을 본 것 같아서 말이지. 근데 걱정 마.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하려는 순간 그는 웃으면서 덧붙였어. 단, 내가 내 흥미를 더 끌어준다면 말이야.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 이 남자 단순한 행인이 아니야.
그 일이 있은 지 딱 3일째 되는 날이었어. 아침부터 바닷바람이 심하게 불었고 하늘도 잔뜩 흐려 있었어. 장터에 나와서 생선을 팔고 있는데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어.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 부둣가 쪽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어. 그들은 낯선 갑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반짝이는 긴 칼을 들고 있었어. 그리고 마을이 불타고 있었어. 순식간에 시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어.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가게들은 하나둘씩 불길에 휩싸였지. 누군가가 바닥에 쓰러졌고 피냄새가 바닷바람에 섞여 퍼졌어. 나는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뛰어갔어. 거기엔 아직 김 할아버지도 계셨고 중요한 것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누군가 내 손목을 거칠게 잡아당겼어. 거기로 가면 안 돼.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 덕보였어. 너 지금 내가 가면 죽어. 놔달라고 했잖아.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나는 덕보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그는 더 강하게 내 팔을 붙잡았어. 눈 똑바로 떠. 거기 가면 넌 살아남지 못해. 나는 덕보를 노려봤어. 이대로 도망치라는 거야? 저기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어쩌라고? 넌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할 거야? 이건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니야. 웃기지 마. 넌 죽을 수 없어. 나는 덕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 그 말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 하지만 지금 그걸 따지고 있을 시간이 아니었어. 난 그냥 숨어 있다가 살아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때 등 뒤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 도망 못 가게 해.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어. 거기 불빛 사이로 한 남자가 서 있었어. 일본인이었어. 얼굴에는 깊고 긴 흉터가 있었고 그의 손에는 날이 선 검이 들려 있었어. 흥미롭군. 그는 나를 보며 씩 웃었어. 그 미소가 너무 섬뜩해서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어. 내가 이 마을에서 검을 휘두르는 여자라지? 나는 본능적으로 검손잡이를 쥐었어. 이 남자, 날 알고 있었어. 나는 숨을 죽이고 무라카미를 노려봤어. 이 남자,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날 처음 본 것 같은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 너 대체 뭐지?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어. 재밌군. 보통 촌구석에서 생선이나 팔던 여자가 이렇게 눈빛이 살아있을 리가 없지. 내 손이 검손잡이를 향하려는 순간 잡아.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두 명의 남자가 내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어.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이미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 놓으라고. 저항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목숨이 아깝다면. 이 개자식들이.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결국 놈들에게 끌려갔어. 놈들은 나를 부둣가에 정박해 있는 배로 끌고 갔어. 거친 밧줄이 손목을 조였고 몸이 움직일 수 없게 돼버렸지. 멀리서 덕보가 날 보고 있었어.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 그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다고? 나는 피식 웃었어. 결국 넌 그런 놈이었구나. 덕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 그저 차가운 눈으로 날 바라볼 뿐이었지. 나는 속으로 되뇌었어. 좋아. 결국 내 목숨은 내가 지키는 거야. 아무도 날 구해주지 않아도 돼. 그런데 그때였어. 너무 늦잖아.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한 줄기 바람이 스쳤어. 그리고 슉.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검이 번쩍였어. 한순간이었어. 놈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 나는 눈을 크게 떴어. 덕보가 서 있었어. 지금까지 당하고만 있을 건 아니겠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어. 그래,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 말을 끝으로 난 발로 바닥을 차고 일어나면서 밧줄을 풀었어.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칼을 주었지.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다시는 마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마을은 이미 반쯤 불에 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어. 김 할아버지도 수진 언니도 어디로 갔는지 몰라. 부두에서 한참 떨어진 바닷가 바위 위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는데 덕보가 나를 쳐다보더라. 그리고 한숨을 푹 쉬었어. 이제 어쩔 건데? 나는 바다를 바라봤어. 밤바다는 깊고도 조용했어.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 일본으로 갈 거야. 덕보가 황당하다는 듯이 날 봤어. 미쳤냐?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 이대로 숨어 살라고? 그러면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거기 가서 뭘 어쩌려고? 너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겠어. 그걸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 적어도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진 않잖아. 덕보는 한참 동안 날 노려보다가 피식 웃었어. 진짜 답 없는 여자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알아. 근데 그게 나야. 덕보는 머리를 헝클이며 다시 한숨을 쉬었어. 봐. 나까지 미치게 만들지 마라.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 결국 따라올 거잖아. 우리는 마을에 버려진 작은 배 한 척을 훔쳤어. 어차피 쓸 사람도 없었고 지금 우리한텐 이게 전부였으니까. 바닷바람이 거칠었고 하늘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 달빛도 희미해서 바다 위는 어둡기만 했어. 나는 노를 저으면서 생각했어. 일본에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린 무사히 닿을 수 있을까? 덕보가 옆에서 투덜거렸어. 야, 너 배는 몰아본 적 있냐? 없어. 진짜 가관이다. 그냥 미쳤다고 해. 그러니까 너도 미친 거야. 안 그랬으면 여기 없었겠지. 하우. 돌겠네. 나는 작게 웃었어.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은 없었어. 우린 일본에 도착했어. 멀리서 바라본 일본의 항구는 조선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거리에는 낯선 향신료 냄새가 퍼져 있었지. 말소리는 어딘가 날카롭게 들렸고 군사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어. 덕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조심해라. 우린 여기서 이방인이야. 알고 있어. 우리는 조선에서 온 상인으로 위장했어. 덕보는 무역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천과 도자기를 챙겼고 나는 일본말을 어설프게라도 익혀두었지. 하지만 단순한 물건을 파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직접 움직이기로 했어. 나는 신분을 속이고 일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유흥 장소 중 하나로 들어갔어. 이곳엔 일본의 귀족들, 무사들, 심지어 황궁과 연결된 권력자들이 모였어. 나는 그들 사이에서 수를 따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 덕보는 이 계획이 위험하다며 계속 반대했지만 이 방법 외엔 길이 없었어. 너 여기서 무슨 짓을 할 생각인데? 우리가 원하는 정보, 여기 있는 놈들이 가지고 있어. 너까지 위험해지면 어쩔 건데? 그럼 우리 그냥 손 놓고 있어? 우리 마을처럼 조선이 통째로 당하게? 덕보는 말없이 나를 노려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었어. 알겠다. 하지만 내가 위험해지면 내가 바로 끌고 나갈 거다. 나는 피식 웃었어.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을 것. 며칠 동안 나는 일본 무사들과 귀족들의 대화를 엿들었어. 그리고 마침내 정말로 듣고 싶지 않은 사실을 알아버렸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어.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가 오가고 있었어. 조선이 지금처럼 방비가 약한 상태라면 몇 년 안에 일본이 밀고 들어갈 수 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꽉 쥐었어. 덕보가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얼굴이 굳어졌어. 우린 당장 움직여야 해. 알아. 이제 돌아가서 이 정보를 전해야 해. 하지만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있을까? 우린 조용히 궁에서 빠져나오려 했어. 하지만 예상대로 놈들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어. 저기다. 잡아. 우린 빠르게 골목으로 몸을 숨겼어. 하지만 이미 사방에서 병사들이 몰려들고 있었어. 젠장.
포위당했어. 길을 뚫고 나가야지. 너 진짜 미쳤구나. 처음 알았어? 덕보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검을 뽑았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눈앞의 적들을 바라봤어. 칼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 우린 사력을 다해 싸웠어. 하지만 너무 많았어. 그리고 멈춰. 익숙한 목소리. 놈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어. 무라카미. 그는 검을 어깨에 기댄 채 여유롭게 우릴 바라봤어. 역시 너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지. 나는 이를 악물었어. 넌 대체 뭘 원하는 거지? 무라카미는 검 끝을 나에게 겨누며 미소 지었어. 내가 날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해졌거든. 우리는 지쳐 있었어. 덕보는 이미 여러 군데 부상을 입었고 나도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어. 그런데 무라카미는 여전히 여유로웠어. 그가 천천히 말했다. 한 가지 제안하지. 내가 검을 내려놓으면 그 남자는 살려주지. 나는 순간 멈칫했어. 덕보가 내 팔을 붙잡았어. 하지마. 너답지 않잖아.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어. 여기서 내가 싸우다가 죽으면 덕보도 죽고 조선으로 이 소식을 전할 사람도 없을 거야. 하지만 결정했어?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어. 그리고 검을 들었다. 내 제안 따위 필요 없어. 무라카미는 그제야 진짜 웃었다. 좋아. 그럼 실컷 싸워보자.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다.